이번 영상은 LK99와 관련하여 긴급 뉴스가 있어 이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1월 1일 코스닥에 상장된 충북방송 CCS가 창원 초전도체를 개발한 퀀텀에너지연구소 관련 인사인 권영환 김지훈을 사내이사로 임명하는 전자공시를 했습니다. CCS는 코스닥 본부로부터 10월 30일 주가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고 다음날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9월 26일 최대 주주 변경과 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결정, 3호 전환사채 200억 발행 결정 등 3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인 안무하는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첫째, 앞서 고려대로 복귀한 권영환에 이어 김지훈도 퀀텀을 퇴사하였다. 둘째, LKK17이라는 LK99를 고순도로 고용량으로 제조하는 기술이 포함된 신규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셋째,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지분을 퀀텀포트가 인수할 예정이다. 넷째, 그린BTS와 퀀텀포트의 기업 평가 준비 중이다. 다섯째, 권영환 교수가 가지고 있는 LK99 관련한 모든 권리와 특허를 퀀텀포트가 인수할 예정이다. 다섯째, 권영환과 김지훈의 퀀텀에너지 지분을 퀀텀포트가 인수할 예정이다. 이 소식은 한 주식 관련 유튜버가 공개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권영환과 김지훈이 이석배를 나가리시키고 CCS로 옮긴 것 같다. 권영환, 김지훈이 이석배의 뒤통수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닐 수도 있으나 기존의 특허 분쟁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로 다시 분석을 했으며 저의 분석 결과는 해당 주식 관련 유튜버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확인 가능한 팩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 컨텐츠하우스 사내이사 김영우, 고려대 권영환, 퀀텀 소속 김지훈, 퀀텀포트 정평영 대표이사가 CCS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둘째, CCS의 최대 주주였던 이현삼의 지분 전체를 200억의 컨텐츠하우스가 인수하였다. 셋째, 현재 권영환 교수와 정평영은 그린BTS 공동대표이고 김지훈 박사는 사내이사이다. 넷째, 공시 내용에 현재 권영환 교수는 고려대 재직 중이며 김지훈 박사는 퀀텀에너지연구소에 근무 중이다. 다섯째, 공시 내용에서 김영우, 권영환, 김지훈, 정평영은 CCS 최대 주주인 컨텐츠하우스의 경영대리인으로 추천되었다. 여섯째, CCS의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초전도체 관련 기기의 제조, 광물자원 개발 및 라디칼 증폭 장치 제조업이 등록되었다. 여기서 라디칼이란 홀수 전자를 가진 원자 또는 분자를 말합니다. 즉,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원자나 분자와 결합하여 안정화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시 내용에 김지훈은 현재 퀀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들, 즉 기사와 공시 내용들을 분석한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퀀텀의 LK99 상용화 계획의 정상적인 진행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CCS에 추가된 사업 목적이 초전도체 제조가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 기기의 제조입니다. 이것은 LK99 제조를 위한 장비 개발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CCS의 사업 목적에 2차전지와 광물자원 개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LK99는 2차전지 분야에 가장 먼저 상용화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2차전지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저의 다른 영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초전도체의 효율은 이론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2차전지 산업이 사라질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2차전지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내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업 목적에 라디칼 증폭 장치의 제조가 있는데 라디칼 증폭 장치의 종류로는 광촉매와 전기화학, 결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증폭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LK99의 대량 생산과 2차전지 산업에 활용될 때 라디칼 증폭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조하는 사업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섯째, CCS에 추가된 사업 분야에 초전도체 제조 및 판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CCS가 퀀텀의 사업 영역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퀀텀이 LK99를 상용화함에 있어 서로 협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S의 사업 목적에 직접적으로 초전도체 제조와 관련한 항목은 없으나 2차전지용으로 LK99를 생산을 하는 것은 현재의 정관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련 부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퀀텀은 LK99의 상용화와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CCS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퀀텀이 코스닥에 직접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CCS가 LK99와 관련한 물질을 제조하여 2차 전지에 활용할 경우 퀀텀의 로열티 계약을 맺게 될 것이며 퀀텀은 이를 통해서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기초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꽤 괜찮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무작정 기다리면 상용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퀀텀이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앞으로 퀀텀이 다른 여러 회사들과 투자 혹은 로열티 협상을 할 때 과도한 지분 요구를 받거나 불리한 협상을 하게 될 여지가 있는데 CCS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CCS의 2차 전지와 광물자원 개발 및 라디칼 증폭 장치 제조업 진출은 상온 초전 도체를 적용한 2차 전지용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의 2차 전지 기업들의 시장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하고 상생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공시 내용에 김지훈의 현재 소속이 퀀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김지훈이 퀀텀을 퇴사했다면 공시에 그렇게 기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기업이나 첨단 기업들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퇴사 후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업종의 취업이나 회사 설립을 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김지훈의 CCS 이사 취임은 이석배 대표와 협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 선임 완료 후에 퀀텀을 퇴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K99와 관련한 특허는 퀀텀이 가지고 있습니다. 번영왕과의 특허 분쟁 당시에 퀀텀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김지훈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것은 퀀텀과 김지훈이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CCS가 LK99를 제조한다면 퀀텀과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상의 모든 것을 종합하면 권영왕과 김지훈을 포함한 CCS는 퀀텀과 협력 관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뉴스와 CCS의 공시를 이석배 대표와 권영환 김지훈 박사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주식 세력들이 저가 매집을 위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주식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앞으로 주가가 어떤 등락을 보이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해당 기사와 CCS의 공시는 LK99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LK99가 당장 1, 2년 이내에 상용화가 될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소한 10년씩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신물질의 경우 단일 재료이므로 대량 생산 방법과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 개발되었다면 복잡한 여러 기술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나 KF-21 전투기와 이사레이더 개발 2차 전지를 새로 개발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초전도체인 LK99를 대량으로 공급받기만 하면 기존의 관련 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김현탁 교수가 MIT 온도 센서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정온식 화재 감지기 등 관련 산업에 즉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8인치 웨이퍼를 통해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린 후부터 빠르게 국내 산업에 적용되었습니다. LKK17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러한 특허 출원을 준비한다면 퀀텀의 미공개 특허 한 건과 관련이 있거나 상용화를 위한 대량 생산 기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